안녕하세요. 순천시 역세권 상권 분석과 창업 워크숍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IM의 남기곤입니다. 상권 분석은 창업을 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간과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순천시 역세권 내 상권 활성화와 역세권 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기창업자들에게 체계적인 상권 분석 내용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영상이니 꼭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상권 분석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최신 데이터를 유지해야만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상권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함께 생각해봐야 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키워드 중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라는 것을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키를 구하기 위해 키를 측정해 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50명의 키를 측정해 보았더니 모두가 200cm이고 나머지 50명의 사람은 100c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키를 평균을 내보면 150cm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명의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150cm의 키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실종이고 평균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데이터 결과만 너무 믿지 마시고 꼭 현장 조사를 동반하여 현황을 파악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상권 분석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역세권 내 기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역세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국제정원 박람회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추진 방향은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권 분석의 범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업체 수는 371개로 조사가 되었고 주거 인구 수는 657명, 직장인 인구 수는 989명으로 조사되었고 주거 인구보다 상업 인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 분석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 내용은 소상공인 마당과 블랙키위라는 온라인 상권 분석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역세권 내 업종의 수와 종류와 분포도, 소비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키워드 트렌드, 역세권이므로 순천역 방문자 수의 추이, 끝으로 오프라인 현장 조사에서는 기창업자들의 실태 현장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권 조사 및 분석의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요즘 온라인 상권 분석 도구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중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세권 내 업종의 수와 종류와 분포도를 알아보고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검색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요즘 키워드 트렌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권 분석에서는 역세권이므로 순천역 방문자 수 추이를 알아보고 기창업자들의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온라인 상권 분석에서는 역세권 내 업종 중 여관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 숙박업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약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육점, 육류소매, 편의점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 평균 매출 건수는 편의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운영시간 평균을 고려해 본다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평균 유동인구는 약 3만 4천여 명, 성별은 남성이 많았고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선 내용을 요약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내부를 벗어나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인구, 위치가 조건이 비슷한 순천, 여수, 전주와 비교해 보았으며 광역 단위의 대도시와 비교도 필요하므로 서울 다음으로 큰 부산을 선정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위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제외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키워드 3가지와 정원의 도시 순천을 상징할 수 있는 꽃집을 포함하여 총 4가지 키워드로 다양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업소수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순천이 정원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꽃집의 수가 너무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꽃집은 1개에서 2개로 증가하다 보니 100% 증가를 보였는데 여전히 개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요즘의 검색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해 키워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전국 파워 콘텐츠 순위를 1000위까지 조사해 본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키워드로 맛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에서는 맛집을 비롯해 꽃집, 숙박, 카페 등 순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월별 검색량, 해당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 발행량, 그리고 PC와 모바일 중 어떤 것으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를 조사해 보았고, 월별 및 요일별 검색률과 검색만 하는 정보성과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상업성을 비교해 보았고, 남성과 여성 중 검색을 많이 하는 성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순천은 PC 검색보다 모바일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타 지역에 비해 콘텐츠 발행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던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맛집 키워드에서 8월과 9월에 가장 많이 검색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검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비교하시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꽃집입니다. 보는 방법은 앞서 조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꽃집의 모든 데이터는 주로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꽃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수는 검색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검색 트렌드 자체가 조사가 되질 않아 그래프가 없어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인데요. 여기서는 순천 숙박으로 검색한 것이 아니고 역세권 상권 조사이므로 순천역 숙박이라는 키워드로 조사하였습니다. 숙박은 다른 키워드들과 달리 실제 구매를 위해 검색하다 보니 상업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별 검색 추이는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여름인 7월은 검색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중에서는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 여수와 전주는 키워드 검색의 수가 적어서 데이터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순천역, 여수역, 전주역, 부산역 이렇게 해서 역이라는 말을 붙인 키워드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는 다소 작은 편이긴 하지만 현저히 적은 수치는 아니라는 결과로 조사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모든 지역의 검색이 가장 많은 요일이 일요일이라고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사람들은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돌아가는 일요일에 카페를 찾는 사람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둔 것입니다. 다음은 역세권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데이터인 순천역 승하차 인원수입니다. 이 중에서는 하차 인원수만 조사를 할 것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데이터를 조사하였고 특히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도시철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하철은 제외하고 지역 간 철도에 있는 기차역 265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하차 인원수가 1위부터 10위까지 데이터와 순천역, 여수엑스포역, 전주역은 10위권 바뀌지만 순천역과 비교하는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2018년도 연간 하차 인원수를 비교해 보았는데 여기서 전체 1위는 역시 서울역이었고 순천역은 26위를 차지했으며 하차 인원수는 약 122만 명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비교 대상인 전주역은 23위, 여수엑스포역은 3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 순천역은 순위가 25위로 다소 떨어졌지만 약 127만으로 약 5% 정도 하차 인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는 코로나가 발발하는 해인데 순천역 순위는 25위로 동일했지만
약 82만 명으로 약 30%에 가까운 45만 명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간단한 가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 감소한 약 45만 명의 고객이 코로나로 인해 안 와서 생긴 손실과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방문한다면 순천 역세권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약 45만 명의 고객이 순천역을 방문해서 두 끼 식사를 먹고 1박 숙박을 하고 기타 구매를 하기 위한 소비를 했다는 가정을 해본 자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 442억 원의 손실과 다시 온다면 약 442억의 기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2023년도에는 국제정원 박람회 때문이라도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역세권 내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창업자들의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런지 현장 조사팀들이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순천시 역세권 상권조사 권역은 조곡동, 풍덕동, 덕연동, 세계동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업체 수는 화면과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걸까요? 역세권의 대부분의 구역은 일반 상업지로서 되어 있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토지 용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모두 보여드리긴 힘들어 대표적인 키워드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설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엇이 역세권 내에 장사를 하면서 만족도를 높여줬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상권 분석 내용을 창업 워크숍으로 공유하면서 창업 워크숍 내에서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니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문화 사업의 필요성 언급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맛집 부족, 노후 건물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권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천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 조사는 어차피 어떻게 적용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위해 조사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상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두 번째, 트렌드에 맞는 맛집을 비롯한 관광 생태계 조성. 세 번째,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거리 환경 조성. 첫 번째, 세계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좋은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이면서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프로축구 리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볼 뿐 아니라 연간 중계 수익만 3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상업적 수익을 포함하면 약 4조 원을 웃도는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2023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행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이것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이 꿈만은 아닐 겁니다. 둘째, 트렌드에 맞는 맛집을 발굴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숙박, 카페, 꽃집 등을 개발해 놓는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거리 환경 조성. 구도심의 거리는 순천뿐만 아니라 가게 주인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일명 대야 화분들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화초를 정성스럽게 키운 주인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미관상 보았을 때 좋기보다는 흉물스러워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산뜻한 거리 조성의 효과와 정원의 도시인 순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거리에 나와 있는 대야 화분들을 산뜻하게 색칠을 한다거나 리뉴얼을 해준다면 화초를 키운 가게 주인도 좋아할 것이고 비용도 절감되며 심지어 환경 조성의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순천시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